젊은 시절 사진이신가 보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 마광숙이 박정수 회장의 낡은 사진첩에서 한 사진을 보며 관심 있어 하던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앳된 박정수 옆에 함께 서 있던 그 남자. 어딘가 낯이 익은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사진 한 장이 수십 년에 걸친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진이 찍혔던 아련한 과거의 순간부터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된 운명적인 현재,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뀔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씩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45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모든 비극의 시작. 모든 비극의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세상 가장 눈부신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맑고 강단있던 여자 박정수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오직 그녀 하나만을 원했던 순수한 청년, 그녀의 첫사랑. 서로만 바라보던 두 사람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재벌 집안의 아들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의 딸? 이들의 사랑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가문의 격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눈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였던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대체 왜 세상 전부였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조금의 흠도 용납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냉정한 판단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해라. 아버지, 제발. 만약 내 뜻을 거스른다면 내가 아끼는 그 아이는 물론 그 가족까지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시련을 겪게 될 거야. 너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 전체가 짓밟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선택하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로 아들의 마음을 내리눌렀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힘없는 사랑은 때로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곁을 떠나주는 것.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남자는 사랑하는 박정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어 그녀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그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고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가면을 쓴 채 평생을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박정수는 절망의 끝에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행여나 훗날 이 아이를 찾지 못할까,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 아기의 목덜미에 있는 나비 모양 점을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이자 그녀가 엄마였음을 증명할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자신의 심장 반쪽을 떼어내듯 목에 걸고 있던 하트 모양 펜던트의 반쪽을 풀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처절한 약속이자 아이의 앞날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편 박정수에게 버림받았다고 믿는 첫사랑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며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운명처럼, 아니 운명을 가장하여 파고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주실. 그녀 또한 박정수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을 지키려 했다면 공주실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깊은 상처와 그의 집안이 겪는 혼란이 자신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치밀하고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그에게는 결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그의 부모를 공략했습니다. 그녀는 더없이 순종적이고 현명한 며느리감으로 때로는 살가운 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박정수 같은 애랑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집안을 안정시킬 가장 안전하고 순종적인 도구로 첫사랑의 아버지는 공주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꿈에 그리던 신분 상승의 사다리, 영혼 없는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토록 권했던 결혼이 훗날 그녀의 삶을 또 다른 족쇄로 올가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운명의 가장 잔인한 순간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심한 두 사람.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박정수가 딸을 두고 떠났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독 한 아이에게 강렬하게 이끌렸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천륜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운명이라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내 공주실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공주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의 주인을, 그 지독한 첫사랑의 그림자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남편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평생을 잊지 못하고 몰래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 그 안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박정수였습니다. 사진 속 박정수의 미소는 공주실이 평생 느껴온 불안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 석자가 그녀의 마음의 지독한 질투와 증오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얼굴에서 어른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품에 안긴 저 작은 아이의 고집스러운 인매, 그것은 분명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평생의 라이벌 박정수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남편과 첫사랑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존재에 절망하고 그 아이를 증오했겠죠. 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원수의 아이를 거둘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주실의 심리는 평범한 질투를 넘어 박정수를 이겨야 한다는 지독한 승부욕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평생에 걸친 잔인한 게임의 시작을 결심합니다. 현재, 진실의 서막.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업가 박정수가 대체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왔는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공의 정점에서 내려진 시한부 선고, 알츠하이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병은 마치 신의 형벌과도 같았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잊게 될 것이라는 공포와 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먼저 잊혀 어머니로 존재했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멸의 공포와 말입니다.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그녀의 사위인 한동석, 그리고 그의 새로운 연인 마광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완벽해 보이는 남자, 한동석. 하지만 여러분,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평생을 짊어지고 온 지독한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차가운 빨간 압류 딱지들, 그리고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흐느끼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날의 풍경은 어린 한동석의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박정수는 그저 가슴에 묻은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산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그리고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 지독한 원한을 평생 가슴 깊이 묻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텅 비어버린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여자, 마광숙.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 자체로 눈부신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그가 겨우 찾아낸 단 하나의 행복이 그를 가장 끔찍한 갈등의 한가운데로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게 된 여자가 하필이면 원수 박정수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의 원한이 담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사랑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 지독한 운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인가.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지는 이 남자는 과연 이 가혹한 운명의 시험대 위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호텔 로비에서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들은 그날 이후 박정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내 딸일까? 라는 미친 희망과 그저 동명이인일 뿐이야 라는 차가운 이성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위의 연인이니 식사나 함께하자? 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명분을 내세워 그녀는 광숙을 한동석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 호의를 가장한 절박한 탐색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광숙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부정하려 해도 온몸의 세포가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는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그녀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눈앞에 드러냅니다. 광숙, 회장님 괜찮으세요? 잠시 여기 좀 앉아 계세요. 박정수, 아니 괜찮아요. 잠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광숙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가 박정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하트 모양. 자신이 갓난딸의 포대기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박정수, 그 목걸이 어디서 났지? 광숙, 아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왜 그러세요? 박정수, 잠깐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기 위해 다가선 순간 광숙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목덜미. 그곳에는 자신의 기억 속의 지문처럼 박혀있던 바로 그 나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우연일 거야. 펜던트도 저 나비점도 전부 다. 하지만 심장이, 온몸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내가 버린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편 박정수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광숙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가 멍하니 창밖을 보며 죽은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박정수, 미안하다. 엄마가 우리 딸 얼굴도 기억을 못해서. 미안해. 광숙은 그런 박정수가 너무나 안쓰러워 그녀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먼저 제안을 합니다. 광숙, 회장님, 제가 앨범 찾아드릴까요? 따님 사진 같이 봐요. 죽은 딸의 사진을 찾아 앨범을 넘기던 광숙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다정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왜 우리 아빠가 박정수 회장님의 가장 행복해 보이는 시절 속에 저렇게 다정하게 서 있는 거지? 그것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숙이 믿어온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흔드는 비극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실의 평온한 일상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 광숙이 만나고 있는 남자, 한동석의 죽은 아내의 어머니, 즉 전 장모인 박정수가 미국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십으로 넘기기엔 그 여자의 존재가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하필 왜 지금 나타났을까? 게다가 그녀가 사업이 아닌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러 비밀리에 귀국했다는 알 수 없는 소문까지 더해지자 공주실의 궁금증은 더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딸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박정수라는 여자의 그림자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몰래 사람시켜 따로 신상을 알아보게 됩니다. 모든 비극의 판도라 상자가 바로 그녀 자신의 손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수의 비극적인 첫사랑 상대가 바로 자신의 죽은 남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 어느 보육원 문 앞에 버렸다는 내용까지. 그녀는 미친 듯이 광숙의 입양 서류를 꺼내 들었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헤매던 남편의 텅 빈 눈동자. 밤마다 술에 취해 박정수의 이름을 희미하게 부르던 그의 잠꼬대. 결국 그 지독한 상실감과 그리움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잿더미가 된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쳐야 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까지. 그 모든 불행의 시작과 끝에 바로 박정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박정수는 이제 단순한 경쟁자나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그리고 이제 그 장본인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딸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실 박정수. 내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이제 와서 내 딸까지 용서 못해? 절대로. 완벽했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를 향한 지독한 증오 앞에서 공주실은 주저없이 악마와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한 의사를 가장 은밀한 곳으로 불러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공주실, 이 약으로 바꿔주세요. 효과가 확실한가요? 기억을 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해요. 미래, 운명의 소용돌이. 광숙은 박정수의 옛 앨범과 자신의 어릴 적 물건 속에서 똑같이 생긴 반쪽 펜던트를 발견하고 모든 진실의 문턱까지 다가섭니다. 결국 그녀의 어머니 공주실을 다그칩니다. 광숙, 엄마,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우리 아빠가 박정수 회장님이랑 같이 있는 거죠? 왜 이 펜던트가 제 어릴 적 물건에 들어있었던 거고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정수 회장님이 저의 실제 엄마인가요? 결국 모든 것이 탄로나자 충격을 받은 공주실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맙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도 광숙은 마침내 입양 서류를 통해 생모가 박정수임을 최종 확인합니다. 광숙, 회장님. 저예요, 광숙이. 회장님의 딸. 등 뒤에 나비점을 가진. 그리고 이 펜던트. 회장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제발, 저 좀 보세요, 회장님. 하지만 운명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그토록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아가씨는 누구신데?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서럽게 우세요.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더 이상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엇갈리고 만 것입니다. 기억을 잃은 박정수와 모든 진실을 마주한 마광숙.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된 공주실. 그리고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인까지. 이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그 끝은 과연 파국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질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